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명예훼손 조사를 받게 되면 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험해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여러분이 쓴 표현 하나하나가 법적 요건에 맞춰 다시 해석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조사실에서 무심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썼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한마디가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라는 말은 나중에 허위 사실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본인은 그냥 상황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지만 수사 기록은 철저히 법적 구성 요건을 중심으로 재구성됩니다.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절차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철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그 글을 쓰게 됐는지, 어떤 자료를 보고 썼는지, 그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었는지, 그리고 글을 삭제했는지 여부까지 시간 순서대로 쭉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 글이 과연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한지, 그리고 단순히 내 의견을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한 것인지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굳이 말하지 않는 게 나을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가면 수사관의 질문 흐름에 그대로 끌려다니다가 불리한 진술만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맨 처음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 초동 진술 내용이 검찰의 판단과 법원의 재판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은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 책임 범위까지 처음부터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다른 사건들을 다룰 때도 항상 이런 구조적인 접근을 해왔습니다. 채권 추심 사건에서는 승소 판결문 자체보다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집행 가능성을 먼저 따져봅니다. 부동산 분쟁에서는 복잡한 계약서의 구조부터 분석하고 이혼 같은 가사 사건에서는 당장의 감정 문제보다 이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먼저 계산합니다. 형사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저는 사건을 덜컥 맡기 전에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단계에서 법적으로 끝까지 다투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신속하게 정리하고 합의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드립니다. 때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2009년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이후 쌓아온 실무 기준과 2014년 법률사무소를 연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도 바로 이 구조 중심의 판단입니다. 모든 사건을 마치 내일 당장 대응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사건의 법률적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모른 채 뱉은 말 한마디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행정사건 전반을 다루는 곳이 바로 저희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상 아래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더 꼼꼼하고 유용한 법률 정보를 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